자, 이번 시간은 소방시설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인데 주로 객관식 문제 한 문제, 주관식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됩니다. 우선 문제 1번 소방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와 관련해서 각각 연결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게 이제 5번 보시면, 소화활동설비에 재현설비하고 옥외소화전 설비.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화활동설비에 소화 활동 설비에 대해서 지금 연결을 물어본 거고, 재현 설비하고 그다음 옥외 소화전 설비 나와 있습니다. 옥외 소화전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가 아니고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이분이 이제 연결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 소화기구 중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에서 나와 있는데, 이분은 소화기구, 즉 소방용품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에서 나와 있는데, 주로 모래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소방용품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 1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대상물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5가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 같은 소방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이렇게 이제 용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거기에 해당하면 대부분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건축법상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하고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 즉 5가지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엔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단독주택 자체도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하고 기숙사만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설명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단독주택하고 그다음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닙니다. 그 특정 소방 대상물 아니지만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하고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가지와 관련해서는 소화기구하고 단독경보용 감지기, 자, 이거는 각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 두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지하가가 나 있고, 지하가는, 건물, 지하 공작물 안에 설치가 되는 점포,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연속해서 지하도의 면에서 설치가 된 것하고, 지하도를 이제 합해서 지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건축물 안에 2개 이상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 건축물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가 되는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이 설치가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복합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가 되는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이 설치가 되는 경우, 이때는 복합 건축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서는 5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대상물이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 3번.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이때는 점검 일시에 점검자, 그리고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 기록표에 기록하고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나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그 자체 점검하고 정기적 점검 두 가지. 그 다음에 5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화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건축물 구조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 설치해야 한다 기대했는데, 그분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소화기구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각각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은 소방시설 중에서 옥내 소화전 설비에 건물 내부에 이제 설치가 되는 소화전 설비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물 부무 등 소화 설비, 자, 여기 세 가지와 관련해서 지진 발생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각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는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5번은 무창청에 관한 문제고, 자, 무창청은 지상층에 있습니다. 그 지상층의 계구부, 일반적으로 창문 등이 있는 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 무창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기존 해당되는 층의 바닥 면적에 대해서 창의 면적이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 무창층입니다. 그 다음 2번, 계고부 크기와 관련해서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바닥에서 계구부 밑부분까지, 자, 여기 높이입니다. 그 높이가 1.2m. 자, 1.2m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 1.5m가 아니고 1.2m 이내입니다. 그래서 3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나머지 4번하고 5번은 관련된 내용 각각 한 번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방재처장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합하게 설치가 되고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는
대상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화재나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런 문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출입해서 조사 검사 등을 하는 게 소방특별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개인 주거와 관련해서는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관계인의 성능이 있때만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은 소방특별조사 시기에 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 원래는 할 수가 없고 관계인의 이제 성능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면 미리 사전에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서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공정한 기준에 선정하기 위해서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소방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번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이제 7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때는 대상물의 이제 개수, 즉 고치거나 이전, 제거 또는 사용의 금지, 제한, 사용 폐쇄, 공사 정지 이런 조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법령을 위반해서 건축 또는 설비 등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관계 행정기관자에게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해당되는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때는 인터넷 등에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명령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 즉 소방 대상물 고치거나 이전하거나 제거하거나 사용 금지 이런 조치에 따라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때는 직업이나 또는 공탁 통지가 있게 되면 30일 이내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재결 신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다.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각각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서 이제 5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8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나열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6회 때 시험 문제고, 첫 번째 문장은, 소방특별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이제 통지, 사전 이제 통지입니다. 그러니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좀 이제 여기 내용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 불복, 즉, 이의가 있다. 그럼 이때는 직업이나 공탁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번에서 5번, 그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건축 허가 등과 관련해서 소방본부장 또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동의 대상, 일반적인 건축물일 때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그 학교일 때는 100제곱미터 이상, 그 노유자 시설하고 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 요양병원일 때는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의료시설과 관련해서, 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경우 3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원실이 없는 경우, 자, 이때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0번.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번. 건축물의 정축, 용도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소방시설 등이 이제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요구서나 첨부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 이때 이제 3일 이내 기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동의 요구한 건축허가청 등의 건축허가 등을 취소한 때, 이때 취소한 날로부터 각각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는 14일이 아니고 7일, 7일 이내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건축과 관련해서 신고와 관련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즉 건축과 관련해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공사 완료에 따른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동의입니다. 이때는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 필정 교부로 동의를 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할 때 성능 위주 설계,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1번 건축물의 높이가 100m인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해서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 자, 이때는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청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기준하게 되면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일 때, 자, 이때가 성능 위주 설계고, 이때 이제 청수 50층 청수 산정할 때는 지하층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아파트 높이가 100m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 아니죠. 그래서 1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 공항시설하고 도시철도시설인데, 자, 이때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두 개 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대상이고. 그 다음에 4번, 지하층을 포함한 청수가 30층인 종합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그 밖에 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영화 상영관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영화 그리고 비디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경우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에서 1번,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4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두께 2mm 미만인 벽지로서 종이 벽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이 벽지일 때는 방염 처리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에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기준이고, 지금 1번은 아파트인 경우입니다. 아파트와 관련해서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청수 기준하게 되면 30층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기준하게 되면 120m 이상, 자, 여기 해당하면 1급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30층 이상, 이거 청수
산정할 때 지하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건물과 관련해서 건물 균형이 되면 50층 이상, 그 다음에 높이 균형이 되면 200m 이상의 200m 이상이면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입니다. 근데 이때 50층 이상의 지하층은 포함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은 이 부분이 이제 각각 틀린 거죠. 그 가로 속에 지하층 포함이냐 제외냐 그 내용인데, 아파트는 청수 산정할 때는 지하층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 자체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고, 아파트가 아닌 일반 건축물일 때는 50층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지하층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부분도 일반 건물은 뭐 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으로 각각 활용하기 때문에 지하층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 그분 이제 틀렸으니까 그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신고할 때는 날짜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오른 설명이고,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해임된 경우, 이때 다시 선임은 해임한 날에 다음 날부터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날부터가 아니고 해임한 날부터 가까이 이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에서 이제 4번입니다. 23회 때 시험 문제인데 상당히 시험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소방안전관리자를 투여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연결이 잘못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결 대부분 이제 옳고, 그 4번에 보시면 지하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하구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되어 있는데, 지하구는 1급이 아니고 2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이게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서 일단 2번 보시면 호스릴 방식의 물 부문 등 소화 설비만 설치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호스릴 방식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만 설치가 됐다. 그럼 이때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종합정밀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일반처럼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부분 등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종합정밀 점검 대상입니다. 자, 근데 호스리식의 물 부분 등 소화 설비만 설치가 된 경우, 이때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종합정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대상은 여러분들이 좀 각각 나와 있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번 의용 소방대원의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용 소방대 조직 이거는 특정 소방 대상물 업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자율소방대 조직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각각 구성하는 그와 같은 이제 소방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회 때 시험 문제고, 그게 이제 17번에서 1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 특별관리나인데, 그분은 소방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건물로서 화재 등이 이제 발생하면 피해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와 같은 이제 시설물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코엑스라든지 이런 대규모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자, 이런 거는 소방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2번, 3번, 4번, 5번은 일반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법령상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오는 거 기대되어 있는데 17회 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에 건축물 2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 거리가 1층일 때는 6m 이하, 1층일 땐 6m 이하, 그 다음에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각각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고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 계고부라는 건 주로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고부입니다. 그래서 창문 등이 다른 건축물을 향해서 있다. 여기 그게 해당하는 기준 모두를 갖추게 되면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9번. 소방용품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은 교체해야 되고, 내용연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말 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연수는 10년, 1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회 때 시험 문제인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방용품을 제조, 수입과 관련해서 소방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그 밖에 이제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청장은 제조자,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소방용품에 대해서 성능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 우수품질 인정의 유효기간입니다. 그 유효기간은 10년이 아니고 최대 5년, 그 5년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에서는 4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문제 관련해서는 3번하고 4번이 피난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난청이 일단 주관식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피난청 부분,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 소방용품과 관련해서도 2차 대비해서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22회 때 시험 문제인데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 4가지, 소화기, 간이소화 장치, 비상경보 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22회 때는 간이 피난 유도선이 출제되지만 뭐 다른 임시 소방시설 종류. 자, 이게 또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공동소방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고층 건축물하고 지하각, 그리고 복합 건축물, 뭐 이와 같은 경우가 공동소방 안전관리의 대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출제, 24회 때 출제됐지만, 항상 출제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